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오늘 수도권 투데이가 선정한 이슈는 청년주택입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주택 부담을 덜어주려고 이번 정부에서 더욱 힘줘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서울시는 지난 11일 서초역과 신설동역 인근에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청년주택 예정지역의 전례를 보면 일부 주민들이 여러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보입니다.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세종대학교 임재만 부동산학과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요. 2부에서는 수도권 행정탐방 인천시 소식, 그리고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코너 경기도 소식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오늘 전국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보통으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오후부터는 구름량이 많아지다가 밤에는 전남 해안과 제주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이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글로리아 에스테판의 원투쓰리 띄워드리면서 2018년 4월 13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위한 계획 결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서초구 서초동 그리고 동대문구 신설동이 해당 지역입니다. 아무래도 직장인들이나 아니면은 대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전례로 봤을 때 인근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순항할 수 있을지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임재만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 역세권에 본격적으로 청년주택이 공급될 텐데요. 서울 서초동과 동대문구 신설동.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그것을 해결해주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예. 이런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취업이나 저출산, 그다음에 이제 그 계층 상승 이런 성장의 사다리가 끊어진 점에 대해서 좀 이어주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하는 점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기본적인 의식주 중에서 이제 거주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는데요. 근데 이게 이전 정부부터 행복주택 이런 것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전에 해오던 행복주택에도, 일부 1인 가구, 특히 이제 청년을 위한 주택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행복주택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라서 청년들만이 아니고 신혼부부나 또는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좀 세대를 전체로 아우르는 그러면서 이제 소득이나 자산 기준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한다면. 예. 예, 이번에 이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은 특히 청년, 신혼부부를 타겟으로 한 청년층을 위한 대책으로서 특정 세대에 좀 집중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요. 전체적으로는 행복주택도 이 계획 안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교수님 혹시 수화기에다가 좀 가까이 대고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이게 역세권 청년주택이잖아요. 역세권에다가 그 청년주택 사업을 하는 이유는 또 있을까요? 예, 역세권은 기본적으로 교통이 양호한 지역이니까요. 예. 대중교통을 많이 활용하는, 그리고 아직은 이제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서 대중교통을 많이 활용해야 되는 그런 청년들에게 가장 살기 좋은 입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청년들에게는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역세권의 청년주택 사업은 가장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있을 것 같은데요. 따로 구체적인 사항이 나왔습니까? 예, 뭐 지금 나와 있는 거로는 도시근로자 소득을 기준으로 뭐 50% 미만, 뭐 60%, 뭐 70% 미만, 10% 초과 이런 이제 기준을 갖고 있고요. 예. 그에 따라서 보증금과 임대료에 대한 지원도 좀 차등적으로 해서 임대료가 한 20만 원, 뭐 많게는 한 40만 원, 이 정도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방이 될 때 거의 방 수준인가요? 크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소형주택이기 때문에, 예. 뭐, 예를 들면, 작게는 뭐 한 15제곱미터, 16제곱미터, 좀 크면 한 30제곱미터 정도, 이렇게 지금 소형주택이죠. 1인 가구 청년들이 사는 주택이기 때문에, 예. 집이 이제 크면, 큰 집이면 좋겠지만, 뭐, 크면 일단, 비용이 또 부담이 있고요. 예. 작은 주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초동은 올해 안에 건축 허가를 받아서 2020년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서초동은 아무래도 위치인 만큼 직장인들의 선호도가 특히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서울시가 이미 이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 결정안이 가결이 됐기 때문에 아마 곧 도시계획 결정 고시를 할 거고, 예. 이에 따라서 이제 건축 심의가 이루어지면 해당 구청에서 관련 사업 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이 서초구는 용도지역 변경과 그다음 이제 400%라는 기본 용적률을 적용해서 한 280가구 정도의 청년주택이 들어갈 텐데요. 여기에 한 230가구는 순수하게 청년들에게, 한 50가구는 신혼부부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경쟁도 치열할 것 같고요. 문제는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을까 여부거든요. 왜냐하면은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난 2016년이었는가요? 그때도 추진이 됐었는데 뭐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도 있었고 임대료도 비쌌다고 하고 또 인근 일부 주민들이 임대주택 건립 반대를 하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했었는데 이렇게 인근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주요 이유는 뭘로 꼽히고 있습니까? 뭐 가장 크게는 이제 재산권, 그러니까 토지 소유나 재산권이 사적 소유이기 때문에 예. 그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나 가치의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개인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런 주택이 들어오면 공급끼리 경쟁을 하게 돼서 임대료가 하락할 것 같다. 그다음에 인근에 이제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런 민간에 이런 어떤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우리 집값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예. 하는 이제 그런 걱정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아하. 그래서 지역 주민과 갈등이 많이 빚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대학가에서 그 학생들에게 자취할 수 있는 곳을 임대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분들은 대학이 기숙사를 올린다고 하면은 굉장히 반대하시잖아요. 그것과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뭐 대학가 주변에서 원룸 같은 걸 갖고 계시면서 대학생들한테 임대해 주신 분들이 대학 내에 기숙사가 지어지면 아무래도 수요가 감소하고 그래서 임대료도 떨어지고 공실도 좀 늘어날 것 같으니까 뭐 그런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번 얘기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참 반대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또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분도 있지만 실제로 지금 강동구 그 천호역 역세권 청년주택 부지에는 반대하는 문구가 걸려있는 펼침막도 있고 그리고 영등포구에서도 하이마트 부지 기업형 임대아파트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안내문이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면서 또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짧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은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아파트 옆 하이마트 부지의 청년 임대주택이란 미명하에 70% 이상이 1인 거주 5평짜리 빈민 아파트를 신축하는 절차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를 입는다면서 아파트 가격 폭락, 연약 집안의 지하 6층 굴착 시 우리 아파트 안전 문제 발생, 교통 혼잡 발생, 일조권, 조망권, 주변 환경 훼손, 빈민지역 슬럼화, 범죄 우범지역 이미지 손상, 아파트 청소년 문제, 불량 우범지역화 우려,
보유권 교육 취약 지역화 문제 발생. 안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우려를 하시는데 아까 부동산 아파트 가격 그리고 임대 사업의 좀 부진 이런 것들은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 이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뭐 교통 혼잡 그리고 일조권 조망권 그리고 슬럼화, 교육 문제, 취약화 이런 것들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요. 예. 뭐 기존에 있던 어떤 사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아마 그런 우려는 뭐 대단지로 소위 말하는 정말 빈민들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들이 존재한다거나 아니면 대단지로 공공임대주택을 좀 지어서 공급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우려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 영화에서 보면 슬럼가에서 나타나는 그런 뭐 마약 거래라든가 범죄라든가 이런 슬럼화되는 그런 지역들을 봤을 때 우리도 이제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예를 들면 교통 문제만 하더라도 이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은 차 없는 세입자들만 들어올 수 있게 하고요. 예. 그래서 그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역세권이 있지 않은 거거든요. 뭐 그렇다 보면 뭐 교통 문제 없고요. 뭐 슬럼화 문제라든가 청년들이 들어오는 곳인데 주로 이제 대학생이나 아니면 사회초년생들이 들어오는 곳인데 오히려 교육에 도움이 되면 됐지 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은 안 들고요. 예. 다만 이제 좀 건물을 높게 짓다 보니까 특정한 지역에서는 그것 때문에 일조권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역세권은 대체로 이제 좀 밀집해서 짓기 때문에 그런 일조권의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을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민감하지 않은 그런 시설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예.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존에도 뭐 SH나 LH 같은 데에서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그 주변에 집값이 좀 떨어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있었거든요. 어땠습니까? 예,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이제 큰 영향은 없다. 아주 가까운 곳에 일부 가격이 좀 떨어지긴 하더라도 그것도 한 1% 이내 가격이 떨어지는 정도였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본 연구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단지가 아닌 경우, 특히 뭐 가자지구나 오리오지구나 이런 데에 그 청년 주택들이 들어온 곳에 거기에도 이제 초기에 반대가 많았거든요. 앞에서 말씀하셨던 2016년 이후에. 근데 지금 현재 그 지역에 가보면, 뭐, 그런, 청년주택 때문에, 뭐, 집값이 하락했다든가, 뭐, 동네가 좀 더 안 좋아졌다든가 하는 그런 사례는 좀 찾아보기 힘들다. 예, 그런 점에서, 우려는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실제 그렇게, 우려하는 것만큼 그런 부정적인 영향은 실제 미치는 사례는 특히 서울시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뭐 대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들이 살게 될 청년 임대주택을 조금 자극적인 단어로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이건 또 일부의 사항이고요. 다 그 주민들이 모두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서울시에서는 어쨌든 역세권의 청년층이 유입되면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이고 순기능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일부에서는 공론화 과정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또 지적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도 뭐 정부와 함께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야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뭐 이런 그 시설들을 우리가 이제 뭐 혐오 내지는 기피 시설로 사람들이 이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런 연구 결과나 아니면 뭐 가자나 오류동 같은 그런 사례 같은 것을 주민들과 함께 경험을 공유하는 그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예. 그러면서 뭐 현지 답사도 하고 주민 설명도 하고 조금 지난한 과정이겠지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주민들과 협의하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거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런 사업들을 좀 이렇게 급박하게 추진하다 보면 뭐 주민 설명회나 이런 것들도 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충분히 얘기하고 예. 연구 결과라든가 또 실제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주민들과 공유하고 또 실제 현장에도 가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거쳤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종대 부동산학과 임재만 교수였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좀 즐겁고 평안한 세상에서 꿈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가을방학의 소가도 꿈결 들으시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산책이라고 하면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요. 잠시 뒤에 인천시와 경기도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금요일 순서 인천광역시로 떠나보겠습니다. 인천시 이종우 방송보도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인천시와 시교육청 그리고 신한은행이 함께 인천 지역 내 원도심 학교의 유휴 공간 그리고 쓰지 않는 노는 공간을 소통 또 배움의 공간으로 만들기로 협약을 맺었다고 들었는데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자세한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지난 4월 10일에 인천시와 시교육청, 신한은행 인천본부가 마을 공동체 어울터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가졌는데요. 네. 마을 공동체 어울터는 원도심에 위치한 학교의 빈 교실을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마을 공공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참고로 인천시 관내에는 2017년 4월 기준으로 800개의 빈 교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선 시범 사업으로 서너 개 학교의 빈 교실이나 강당 등을 리모델링하여 조성할 계획인데요. 여기에 소요된 비용인 2억여 원은 인천시와 교육청 그리고 신한은행 인천본부가 각각 7천만 원씩을 분담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 원도심에 빈 교실이 800개나 된다는 거는 인구가 그만큼 감소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빈 교실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은 어쨌든 매우 유용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을 공동체 어울터가 조성되면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예,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마을 공방, 힐링 카페, 다목적 전시실 등으로 조성할 계획인데요. 학생들의 교과 활동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방과 후 취미 활동은 물론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마을 공동체 공간으로 되는 것으로서 원도심 내의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자, 그리고 지난 9일이었는데요. 인천시에서 알파벳 이 다누리 창업센터 글로벌 셀러 교육 개강식이 있었는데요. 조금 생소하긴 해요. 이 다누리 창업센터 글로벌 셀러 교육 개강식. 일단 이 다누리 창업센터라는 게 어떤 사업인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지난 4월 9일이죠. 인천 남구에 있는 IT타워에서 이 다누리 창업센터 글로벌 셀러 교육과정이 개강했습니다. 네. 이 사업은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해외 온라인 쇼핑몰 운영과 관련된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인데요. 바로 다문화 가족 구성원의 모국어를 적극 활용해서 인천에서 생산된 제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해외에 판매하는 글로벌 셀러 창업을 인천시가 지원한다는 사업입니다.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은 현지의 언어를 잘 사용하거나 문화를 잘 알거나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제품과 관련된 소개나 AS 등 다양한 서비스를 현지 소비자의 니드에 맞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때 그 성공률이 높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러한 유리한 조건들을 갖춘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 대상으로 해외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교육해서 인천의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특히 다문화 가정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또 특히 모바일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팔고 그게 이제
국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해외까지 다 펼쳐져서 글로벌하게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많이 갖춰지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인천에서 인천 제품을 해외에 팔 수 있는 판로를 또 개척하고 또 다문화 가정에 경제적인 자립 기회도 주고 여러 가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교육 과정이라든지 앞으로 운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현재 다문화 가족 구성원과 청년층 여성 창업자 한 50여 명이 교육에 직접 참여하고 계신데요. 지난 4월 9일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5월 3일까지 12차례에 걸친 전자상거래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 수요 후에는 이 중에 최종 20명을 선발해서 이 다누리 창업센터에 실제 입주를 시키고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예, 어떻게 반응이 좀 뜨거웠습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교육열이 높고요. 예. 그다음에 그 미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게 이번에 처음 열린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문화를 통해서는 아마 전국적으로 최초로 시도해보는 사업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천 지역에 또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지역인 것 같긴 한데 앞으로도 이게 성공적으로 사업이 잘 추진이 되면은 계속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특히 이제 인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뭐 아까도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거양득의 그런 기대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이종우 방송보도팀장이었습니다. 도로시 밴드가 부르는 소풍 듣고요. 잠시 뒤에 경기도 소식 전해드립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계속해서 경기도청 취재기자 전화를 연결하겠습니다. 중부일보의 오정인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정인입니다. 네, 경기도가 반려동물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반려견 승강기 안전수칙을 마련했습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있는 입주민들이 겪었던 그 불편이나 불안을 좀 해소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경기도는 공동주택 승강기 내 개물림 사고 등 반려동물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려견 승강기 안내 수칙을 마련하고 홍보에 나섰는데요. 네. 반려견 공동주택 승강기 이용 주의사항 스티커 안내문 2만 부를 제작해 도내 공동주택 1,500여 곳에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안내문 내용으로는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 후 탑승, 위협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 등 반려견과 함께 승강기를 이용할 때 숙지해야 할 사항들을 담았습니다. 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승강기 내에서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이 갑자기 좀 당황스러울 만한 행동을 하면은 오히려 더 미안해서 죄송하다고 같이 탄 분에게 이렇게 사과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몇 가지 명확한 수칙을 알려주시면은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개물림이라든지 반려견 관련 사고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네, 실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개 관련 사고 부상 환자 수는 전국적으로 2014년 1,889명에서 2016년 2,11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중 경기도에서는 2014년 457명, 2015년에는 462명, 2016년 563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상황인데요. 이에 도는 반려견 안전관리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승강기 안전수칙을 마련했습니다. 네. 또 실제 도는 그 반려동물 관리 및 보호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 따라 현재 동물보호과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런 의식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 좀 두려워하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점차 나아지는 모습, 이렇게 안전수칙을 통해서 홍보가 잘 되고
또 서로 양보를 한다면은 충분히 반려견과 관련한 민원은 좀 많이 줄어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경기도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국비 463억 원을 확보했는데요. 시장들이라든지 시장 상인들이라든지 이용객들에게도 좋은 쪽으로 활용이 되겠죠? 네, 경기도가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년도 공모사업 심의 결과 주차 환경 개선 사업에 국비 303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지난해 선정돼서 올해 예산에 반영되는 160억 원을 포함하면 총 463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예. 도는 올해 10개 전통시장에 1,497면의 주차장 신설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부천 고리울 동굴시장, 부천 상동시장, 군포 3본 로데오 거리 상점가, 구리 전통시장, 수원 구 메탄시장, 성남 동신 종합시장 등이 선정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매출도 11%가량 높아질 전망입니다. 전통시장 다 좋은데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주차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큰 명절 때는 도로 바깥쪽 그쪽에 주차가 허용되지만 평소에는 잠깐 차 대고 시장 다녀오려고 하면은 도심 교통도 문제가 생기고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셨는데 이 점이 많이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것도 택시기사들이 많이 불만이 있었거든요. 승차장이 너무 떨어진 곳에 있고 사람들이 좀 다니는 곳에 승차장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경기도가 올 연말까지 6개 시군에 택시 승강장 22곳을 추가로 설치하네요. 네, 경기도는 2015년부터 17년까지 택시 승차장 확대 설치 사업을 통해 수원, 화성 등의 택시 승차장 46개소를 완공했습니다. 네. 3년간 7억 600만 원을 투입했는데요. 올해는 총 2억 500만 원을 들여 화성 등 6개 시군에 22개소를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올 연말이면 도내 택시 승차장이 약 70곳에 달하게 됩니다. 승차장은 비가림 시설, 의자 등 이용자들이 탑승 전 대기할 수 있는 편리한 시설을 제공하는데요. 택시 이용 수요를 높이고 공차 배회 시간을 감소시켜 이용객들은 물론 택시 운수 종사자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사실 택시 기사분들이 휴식 공간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도로가에다가 차 세워놓고서 나와서 허리도 좀 돌리시고 스트레칭 하시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위치가 좀 택시기사님들이 그동안 원했던 곳에 만들어졌을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자, 그리고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3일 동안 경기도청 벚꽃축제가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도 얼마 전에 또 한번 전해드렸죠. 푸드트럭이라든지 버스킹 공연 같은 다채로운 볼거리까지 있다고 하죠? 네, 올해로 32회째를 맞은 경기도청 벚꽃축제가 오늘부터 열립니다. 네. 팔단산, 수원 화성을 화려하게 수놓은 200여 그루의 벚꽃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산책 코스, 벚꽃 포토존, 버스킹존, 푸드트럭존 등 다채로운 컨텐츠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화려한 조명이 곳곳에 설치돼 야간에도 벚꽃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축제 기간 청사 주차장을 비롯해 도청 진입로 양방향 차량 진입이 통제되면서 방문객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이 더욱 좋겠습니다. 네, 주말에 또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었고 엊그제 강풍이 불어가지고 벚꽃이 성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황리에 벚꽃축제가 열렸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4월 16일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서 추모 사이렌이 울리는데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경기도 안산시 전역에 1분 동안 울리죠? 네, 맞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4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경기도 안산시 전역에 민방위 경보 사이렌이 1분간 울릴 예정입니다. 이번 추모 사이렌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 합동 연결 추도식 개최에 따른 조치인데요. 안산시 전역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경기도는 이날 경보 사이렌의 경우 민방공 대피 사이렌이 아닌 만큼 많은 시민분들이 동요하지 않고 추모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소식 중부일보 오정인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네, 4월 13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끝으로 댐 양키스의 하이노프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에도 비교적 쌀쌀하다고 하죠.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